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수능 3점 테스트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4가지 수소 화합물에 대한 자료이고, 이렇게 4주기 14쪽, 15쪽, 16쪽을 줬어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거니까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분자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여기에는 이제 OH가 달린 하나의 또 분자가 나오죠. 기준 끓는 점을 보면은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고, 분자량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이 아주 높죠. 그럼 이 친구의 끓는 점의 이유는 수소 결합 때문에 그런 거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럼 이 정도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준 끓는 점이 라가 가인 이유는 수소 결합 때문이다. 방금 수소 결합 때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답은 1, 3, 5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안 되는 2, 4번은 지우고, 가에서 라까지 1atm 25도씨 안전상이 기체인 것은 세 가지다. 끓는 점이 지금 25도씨보다 작아야지 이제 액체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태는 지금 액체일 거고, 이 상태는 끓는 점보다 크니까 기체이겠죠. 그래서 기체인 것 세 가지, 가에서 다까지 맞으니까 니은도 정답. 그래서 1번은 지워지고요. 그럼 3번 아니면 5번이고, 가에서 라 중 액체 분자 사이에 분산력이 작용하는 것은 네 가지다. 분산력은 이제 거의 모든 이제 화합물이 이제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힘이니까 네 가지가 네 가지 모두 다 포함되는 거 맞죠? 분산력은. 그래서 답은 이제 5번. 여기 그리고 분산력은 모든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이렇게 힌트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고체라고 주었죠. 고체라고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요거 이제 육각형 보면은 고체인 거 알아야 되니까, 물의 고체 NaCl 그 다음에 결정 구조 나타낸 거다. 요게 결정 구조죠. 이제 NA만 보면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CL을 보면 CL은 면심 입방 구조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를 더 그려서 하나를 더, 여기에 지금 NA 옆에 하나를 더 그린다고 했을 때, 더 그려본다고 했을 때, 더 그려본다고 했을 때, 지금 NA가 있는 위치를 더 찍어주면, NA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제가 잘못 그렸죠. NA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NA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하나 이렇게 더. 그럼 여기서 NA는 무슨 입방 구조냐라고 보면, 이 보라색 지금 줄 그어드리는 걸 기준으로 단위세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NA는 지금 이 빨간색에 있는 입자가 NA일 거니까, NA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다. NA도 면심이에요. 그러니까 NaCl에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전부 다 면심이다. 이거는 이제 암기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얘가 면심, 얘도 면심이에요. 문제에서 이제 나오면 둘 다 면심입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안 그려보는 거예요. 다 면심이에요. 가는 공유 결정이다. 이거 지금 가는 H2O잖아요. 뭐예요? 물이니까 공유가 아니라 분자겠죠? 분자니까 기억은 틀리고, 결합 세기는 B가 A보다 크다. B는 이온 결합, 그리고 A는 수소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 훨씬 세죠. 그래서 니은은 맞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고, 기억은 틀리고, 니은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죠. 기억이 틀리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나에서 Na 플러스 양이온은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룬다. 우리 면심 입방 구조 이룬다고 외워두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고, 답은 4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요 뻔한 문제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분자 간의 힘은 커지고 분자 간의 힘은 커지고 증발열도 기화열 증발열도 커지고 그 다음에 증기압만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 기억 액체 상태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은 A가 더 크다? 아니요. 아까 B가 더 오른쪽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아니니까 이 3번과 4번을 날려주면 답은 이제 1, 2, 5번으로 줄어들고 A에서 D 기준 끓는 점이 60도 이하인 것은 두 가지다. 기준 끓는 점이 60도 이하. 요 760mm HG에서 끓는 점을 가지는 이 두 가지가 60도보다 낮은 상태니까 A, B가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기 때문에 2번도 사라집니다. 그럼 니은은 다 맞고 이제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 D의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점점점 압력이 어떻게 돼요? 공기가 이제 산소가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압력이 줄어들고 압력이 점점점 줄어들면 그것에 따른 끓는 점도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끓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4번을 보면 그림은 17쪽 원소의 수소화합물 A에서 D의 기준 끓는 점을 17쪽 원소의 주기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수소화합물이고 17쪽이니까 17쪽에는 플로르, 염소, 브롬, 요오드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화합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고 각각 주기를 표시하면 HF, HCl, HBr, HI라고 놓을 수 있겠죠. A가 끓는 점이 가장 높은 이유는 전기음성도가 이제 NOF 강한 이런 원소에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이제 생성이 돼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끓는 점이 커집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이제 기억이 없는 친구들은 지워지니까 135가 답이겠죠. 그리고 니은은 C가 B보다 끓는 점이 높은 주된 요인은 쌍극자 힘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요 포인트가 좀 중요한데 요거는 결국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높아지는 게 쌍극자 힘 때문은 주된 요인은 이 쌍극자 힘이 아니고 분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산력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쌍극자 힘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얘가 더 큰 이유는 전기 음성도는 이 친구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쌍극자 힘이 여기가 이제 여기랑 비교했을 때 여기가 더 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근데 여기가 더 클음에도 불구하고 끓는 점은 BR이 더 큰데? 라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주된 요인은 쌍극자 힘이 아니라 분산력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니은이 아니기 때문에 5번은 지워지고 그리고 1번 아니면 3번인데 A에서 D까지 분산력은 D가 가장 크다. 분산력은 이제 이 분자량에 이제 이렇게 거의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니까 요거 비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자가 이게 많아야 분산력이 이제 클 수 있는 건데 전자가 많은 게 이제 원자 번호가 높아지는 거니까 요오드가 이제 전자가 많아서 답은 이제 기억 디귿이 맞아서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5번은 요 옆에 그림을 좀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그림이죠. 똑같죠, 그림이. 여기는 이 그림은 지금 여기가 진공인데 여기가 진공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올라가고 2번, 3번, 4번이 올라가고 2번, 3번, 4번이 올라가고 5번이 올라가고 6번은 대기압, 6번이 대기압. 거꾸로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거꾸로 해놓은 문제가 어디에 있었다? 작년 9월에 7번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문제를 이렇게 좌우 반전을 쭉 한 다음에 이렇게 실으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들고, 각각의 이제 압력이 여기는 숫자로 주어진 경우니까 아주 쉽게 풀 수 있죠. 숫자로 주어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500mm Hg를 나타내고, 여기가 500mm Hg, 여기가 760, 그럼 여기가 400이 있기 때문에 Y는 360, 요거 두 개의 차이는 14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준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아요? 분자 간의 힘이 센 거, 증기압력이 낮은 거, 그게 이제 증기압력이 낮은 거, 그 낮다는 게 분자 간의 힘이 센 거, 이 힘이 세다는 게 기준 끓는 점이 높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증기압 낮고 분자 간의 힘 세고 끓는 점이 높다, Y겠죠. 그래서 Y니까 기억은 틀려서 답은 2번, 3번, 5번 중에 답이 있겠죠. 25도씨에서 X와 Y의 증기압력 차는 140이다. 140 우리 맞고 있고요. 맞죠? 140 맞고, Y의 기준 끓는 점은 25도보다 높다. 기준 끓는 점은 25도보다 높다. 당연히 25도보다 높겠죠. 왜냐면 25도씨에는 얼마예요? 360mm Hg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져야 압력 760mm Hg에 도달할 테니까 당연히 25도씨보다 높겠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요 자료를 주고 그거에 대한 열량과 온도 그래프를 찾으래요. 녹는 점, 끓는 점 두 개 줬으니까 78도 마이너스 114도를 보면 되죠. 고체에서 출발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14도가 이렇게 상태 변화하고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14를 찾는 거죠. 여기는 말도 안 되고요. 요거 후복은 들어가고, 여기 말도 안 되고, 후복은 들어가고, 후복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녹는 점으로 1, 4, 5번 체크했고요. 끓는 점 78도, 78도 끓는 점도 1, 4, 5번 다 만족하네요. 1, 4, 5번. 기화열과 여기 비열은 나중에 보고, 기화열과 기화열이 융해열의 2배다. 그러니까 지금 간 열량이 지금 이렇게 2배가 여기는 지금 말이 안 되죠. 여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5번이 탈락이 되네요. 여기서 5번이 탈락돼서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나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사실 문제에서 조건에 고체를 가열할 때 다음 중 가한 열량에 따른 온도로 적절한 것 문제를 줬는데, 여기서 문제 사실 질량이 안 나오죠. 질량이 같다, 이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실험하는 이 상태의 질량은 모두 동일하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 질량을 뭐 20g으로 하고, 여기서는 질량을 10g으로 해버리면 지난 앞에 이 점에서 말했듯이 비열이라는 거는 Q는 뭐 이 열량 C 델타 T는 CM분의 1 곱하기 Q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질량이 이제 2배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뭐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이렇게 뭐 엄밀히 따질 필요가 사실 없었던 게, 이렇게만 봐도 답은 1, 4번 중에 하나고, 1, 4번 중에 하나인데 어느 비열이 더 높냐 따질 때 딱 거의 2배가
높아버리니까 기울기 2배 낮은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체가 기울기가 2배 큰 거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랑 비교했을 때 고체가 기울기 더 큰 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이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얘네 둘이 비교한다 이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여기가 기울기가 이제 1이라고 하고 여기 기울기가 2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20g이라고 하고 여기가 10g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얘가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액체에서의 기울기가 여기는 2가 되고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1이 될까요? 2가 되고 여기 질량이 작아졌으니까 질량이 작아진 것만큼 기울기가 증가해야 된다. 기울기가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말이 안 되네요. 여기가 이제 2가 1이 되면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4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틀린 말이 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같은 질량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10g이고 20g이었다면 상대적인 기울기가 1이고 2라고 봤을 때 이 밑에는 이 기울기가 2가 나오고 밑에는 4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애매하게 이제 문제를 준다면 요거랑 이제 뭐 같은 기울기를 줘버리면 사실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자료만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만족하는 건 1번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이 질량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 질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나왔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강사님들 문제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질량까지 생각하는 건 오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질량이 이 그래프 안에 들어간 것은 맞기 때문에 질량은 항상 내가 알지만 안 써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질량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모르고 안 써먹는 거랑 알고 안 써먹는 건 다르니까 항상 CM분의 1이 기울기다라고 체크하셔야 돼요. CM분의 1이 기울기다. CM분의 1이 기울기다. 그리고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표는 A에서 C 액체의 압력과 온도에 따른 자료다. B의 기준 끓는 점은 100도다. 500ml HG일 때 온도는 이렇고 X ml HG일 때 온도가 이렇다. 그러면 지금 증기압이 일정했을 때 각각의 온도가 지금 61, 84, 92니까 A, B, C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여기가 61, 여기가 84, 여기가 92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더 증가했네요. 더 증가했으니까 이 X가 50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겠죠. 커야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됐겠네요. 근데 여기 99니까 사실 제 그림 잘못 그렸죠. 더 만나겠죠. 더 위에서 99를 대야 되니까 여기 이 B가 지금 넘어서 이 선을 넘어서 이 99로 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x는 760보다 크다. 760보다 크다. 760보다 클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가 100도일 때, 여기 B가 100도일 때 증기압이 760 mmHg일 거니까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고 이 500보다는 커야겠죠. 요거를 이제 보기에서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지금 보기에서는 이렇게 요걸 만들어준 거죠. x는 760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썼죠. 또는 x는 500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500 mmHg보다 크다.
근데 여기 문제 만드시는 분은 760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틀리니까 기억을 지우고 답은 2번, 3번, 5번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거고 61도일 때 분자 사이의 인력은 온도는 사실 상관이 없죠. 어차피 온도가 하나의 특정 온도라면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게 분자 간의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인력 일 때 분자 사이의 인력은 C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게 되고 이제 그러면 2번, 5번이 답이 되고 1ATM 100도씨에서 C의 안정한 상은 기체다. 100도씨를 지금 1ATM 일 때 여기 온도가 훨씬 높겠죠. 100도씨가 넘을 거 아니에요. 100도보다 113도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온도가. 그러면 지금 1ATM에서 이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이 760이란 압력을 보면 여기가 뭐 100, 뭐 20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1ATM 100도씨? 그럼 1ATM 100도씨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위에 없고 요쪽에 가 있겠죠. 요쪽에 이쪽 왼쪽 부분에 이 왼쪽은 액체잖아요. 액체 상태. 그러니까 기체가 아니라 액체이기 때문에 답은 이제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7번 문제도 사실상 뭔가 그 도표 주고 자료 해석하는 문제로 나왔지만 그림 하나 그려놓고 분석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 지우니까 답은 2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표면 장력과 모세관 현상 문제가 나오는 거네요. 가설 기억을 주고 아크릴판 위에 같은 부피에 25도와 50도의 물을 각각 떨어뜨리고 액체 방울의 모양을 관찰한다. 액체 방울의 모양은 더 둥근 모양이 25도씨의 물. 그러면 표면 장력이 더 큰 건 25도씨.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 장력은 감소한다.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높이를 관찰하니까 더 못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힘이 약하다. 온도가 높을 때. 표면 장력은 25도씨의 물이 50도씨의 물보다 크다. 이거 맞는 거고요. 물 분자와 유리관 사이의 부착력이 물 분자 사이 응진력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개념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없는 이 1, 2, 4는 지워지고 3번, 5번 중에 답이 있고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적이 감소한다. 방금 이거 말했었죠. 그래서 적절하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이네요. 9번을 보면 표는 금속 A에서 C 결정에 대한 자료다. A에서 C 결정 구조는 각각 단순, 채심, 면심 중 하나고 A에서 C 단위세표 한 변의 길이는 ABC인 정육면책이다. 9번을 보면 9번 문제를 보니까 26년도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 3번이랑 아주 유사한 문제죠. 결국에는 요 칼륨의 이 단위세표의 이 모양을 단위세표의 모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 비율 이렇게 하면 얘는 면심, 얘는 채심, 얘는 채심이니까 채심일 때 답을 구해주면 되죠. 채심일 때의 답은 어떤 게 채심이겠어요? 얘가 채심이잖아요. 문제를 아직 안 구했지만 얘가 단순, 얘가 채심, 단위세포에 포함된 원자수 4개니까 여기가 면심이겠죠. 여기가 면심이니까 요게 여기에 들어갈 거고 요게 여기에 채심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제가 이거 문제 풀이 해설하면서도 단순이 없네요 이랬어요. 그래서 요 단순은 이런 형태니까 지금 요 문제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채심 풀었으니까 여기 2개일 거고 여기 y는 1개일 거죠. A 단순이다. 아니 단수 아니 채심이죠. 1, 2 니은은 정답이고요. 그리고 기억은 아니고요. 기억 아닌 거 지워지고
니은 없는 거 지워지고 2번 아니면 5번인 거예요. 답은 C의 단위 세포에 포함된 2분의 1개 입자에 해당하는 입자 수는 6개다. C는 면심이기 때문에 면심의 정육면체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래서 6개가 정답 맞아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10번은 이제 가와 나는 각각 물질 A와 B의 1atm에서 고체와 액체 상태의 온도에 따른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이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밀도가 감소하고 있죠. 근데 밀도가 확 감소하는 거 보니까 지금 부피가 확 증가한 거고, 부피가 확 증가했다는 건 고체에서 액체로 이렇게. 그리고 나를 보면은 지금 사도시에서 밀도가 제일 크다? 이거는 지금 딱 봐도 뭔가 물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면 액체가 밀도가 더 커진다. 부피가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옳은 걸 고르면 녹는 점은 A, 녹는 점은 가가 17도, 나가 0도이기 때문에 녹는 점은 A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A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고, 고체 상태 1g의 부피는 B가 A보다 크다.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B잖아요. 고체 상태, 고체가 어디예요? 고체가 여기죠? 그리고 고체가 여기죠? 둘 다 지금 1g의 부피, g당 부피, 지금 1g이라고 하면 그 밀도가 1을 넘은 거예요. 1을 넘은 거예요. 그럼 지금 A는 부피가 상당히 작은 거죠. 1보다는 작은 거죠. 왜냐면은 지금 1보다 커지면 밀도가 지금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피는 1보다는 작은 거예요. 이 A라는 상태는. 근데 지금 B는 1g을 부피로 나누는데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부피는 1보다 큰 거겠죠. 그렇죠? 얘가 B, 얘가 A라고 했을 때 그럼 VB는 VA보다 당연히 크게 되겠죠. 왜냐? 얘가 1보다 크고 얘가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은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이 맞으니까 지금 답은 3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고 1ATM 사도시에서 A, B 모두 안정한 상은 액체다. 1ATM이고 사도시면 지금 여기 있을 텐데 얘는 여기 있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얘는 아직도 고체에 있고 얘는 액체에 있으니까 A는 고체, B는 액체. 그래서 모두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면 이제 11번 문제 보면 바로 나오죠. 구리 면심. 왜냐? 우리 수능에서도 면심이라고 줬으니까 구리 당연히 면심이겠죠. 그런데 그냥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봐도 면심이죠. 면 중심에 하나씩 다 꽂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꽂혀 있으니까 면심이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다 꽂혀 있으니까 면심이고 요거 지금 보면 이 CL은 단순이고 이 세슘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니까 세슘도 사실 각 이 세포 단위 세포 정육면체의 중심에 하나씩 있다면 이렇게 하나씩 그어준다면 이렇게 우리가 정육면체 8개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정육면체 8개를 그리면 위에 4개 또 아래 4개 이렇게 해버리면 이 세슘도 단순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슘도 결국엔 단순 입방
구조를 가진 친구가 돼서 이 세슘도 단순, 얘는 면심, 얘는 지금 칼슘은 또 크기 하나로 보면 면심, 그렇죠? 얘 플로르는 어때요? 플로르는 단위세포 하나 이렇게 그려준다고 치면 뭘까요? 각 모서리 하나씩 있으니까 얘는 단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고 뭐 단순 입방 구조는 3개고 면심 입방 구조는 1개고 채심 입방 구조는 1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틀린 거죠. 맞잖아요. 칼슘, 플로우로, 이제 염소, 세슘, 구리 이거 5가지를 했을 때 면심이 2개, 단순이 3개여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뭐 3개, 2개, 3개, 1개, 1개다 이러면 이제 틀린 거죠.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제 이제 풀게요. 기억, 가의 단위세포에 포함된 구리의 원자수는 4개다. 당연히 4개죠. 왜냐면 면심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으니까 기억 없는 친구들 지워주고, 전기 전도성은 이렇게 나오는데 전기 전도성은 지금 세슘은 지금 고체 상태 이온 결합일 때 고체는 우리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고 보고, 여기 금속은 있다고 보니까 니은은 무조건 맞는 거고, 니은이 맞습니다. 니은이 맞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고, 다해서 칼슘의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룬다. 칼슘 면심 입방 구조를 이루는 거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디귿은 정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2번을 보면 똑같죠, 문제가. 알루미늄 CO2 NaCl 자료고, 알루미늄의 단위세포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이고, 아도보가드로 수는 그러니까 결국에 1몰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27g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알루미늄 6 곱하기 10의 23개가 있으면, 원자가 이만큼 있으면 27g을 이룬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얘는 이제 금속, 얘는 이제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분자 결정, 얘는 이온이죠. 그래서 이제 이온이랑 금속이 끓는 점이 높고 분자는 끓는 점이 좀 낮은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단위세포당 질량은 1.8 곱하기 10의 23 마이너스 22g이냐? 결국 이게 뭐 말하는 거냐면 단위세포당 몇 개예요? 4개죠, 4개. 그러니까 6 곱하기 10의 23개가 27g인데, 그럼 4개는 몇 g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2개 곱하면 108은 6 곱하기 10의 23승 x가 되고, 요거를 이제 나눠주고 6 나누기 1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주면 1, 6, 8, 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 x가 나오고, 요거를 이제 1.8 찍고 10을 뒤로 보낸 게 x값이니까 정확하게 들어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정답이고, A는 AL의 원자 반지름의 2배다. 이게 사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가지고 풀라는 거예요. 이 그림. 여기 지금 AL은 면심이죠. 면심. 얘가 면심이에요. AL 면심일 때는, 얘가 면심이잖아요. 지금 얘가 여기 있는 걸로 설명을 할게요. 얘가 면심일 때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이 원자 반지름의 4배입니다.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여기가 A라고 했으니까 루트 2A, 그럼 루트 2A는 4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R은 4분의 루트 2A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 여기서 물어보는 거. A는 알루미늄의 원자 반지름의 2배가 아니라 A를 구하라고 했네요. R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잘못 썼죠. 이렇게 R을 구하면 안 되고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로 나눠야겠네요. 전체를 루트 2로 나누면 A는 루트 2를 4R로 나눈 거. 그럼 요건 2 루트 2R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의 반지름과 한 변의 길이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관계는 2배가 아니라 2 루트 2배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틀리게 됩니다. 원자 반지름이 2배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바로 이런 경우겠죠. 이런 경우, 이 단순 입방 구조인 경우. 단순 입방 구조인 경우에는 여기에 A라고 하면 반지름 여기 R, 여기 반지름 R, R 더하기 R이잖아요. R 더하기 R은 2R이고 그게 A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금 A는 A의 알루미늄 원자 반지름의 2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결국에 이 2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2배라는 얘기는 AL이 최심 입방 구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물어보는 것 자체가 AL이 최심이래. 단순 입방 구조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뜻입니다. 근데 단순이 아니잖아요. 면심이잖아요. 면심이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걸 외워도 되지만 뭐 단수는 A는 2R, 뭐 면심은 A는 2 루트 2R. 그럼 최심도 뭔가 구하고 싶겠죠. 최심은 어떻게 구할까요? 최심은 지금 여기에 지금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구가 하나 있고 중심에 구가 하나 있고 여기에 구가 하나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림은 진짜 못 그리는데 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면심은 이 면에서 구했기 때문에 루트 2a가 나왔는데 최심은 이 대각선의 길이가 반지름 4R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가 R, 여기가 R 이렇게 해서. 근데 4R이 결국에는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니까 이 정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는 여기가 A, 여기가 루트 2A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가 돼요. 그래서 루트 3A는 4R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결국에 A는 3분의 4 루트 3R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죠, 최심은. 그래서 결국에 정리를 하면 단수는 A는 2R, 최심은 A는 3분의 4 루트 3R, 면심은 2 루트 2R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합니다. 요 내용은 사실 일반화학에서 다 외우는 내용이에요. 외우는 내용. 근데 문제로 여기 화투에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걸 뭐 외우라고까지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한번 여기서 한번 들어만 보시고 결국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말한 뜻이 단순을 말하는 거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2배가 단순이냐? 단순입니다. 2배가 단순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심이니까 2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니은이 틀리다라는 것만, 니은이 틀려서 결국 기억이 맞으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은 안 봐도 되죠 사실. 니은이 틀렸기 때문에 니은 다 지우면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1번이 맞으니까 답 1번이죠. 그리고 디귿, 알루미늄과 이산탄소 NaCl은 1atm 50에서 안정상이 모두 같다. 마이너스 50이면 지금 다 고체죠. 다 이 친구들은 다 고체인데 지금 이산탄소 어떻게 돼요? 녹는 점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산탄소 우리 승화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체가 될 거라 안전상이 다 같진 않죠. 그래서 답은 1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3번을 풀겠습니다. 13번은 증기압 자료를 주었고 1atm에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림 그리는 겁니다. 무조건 A, B, C 온도가 197 1atm 이렇게 그려주고 58 34 A는 34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A, B, C 이렇게 그려주고 분자 사이의 인력은 어느 게 더 커요? B가 더 크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더 큽니다. 기억 맞고요. 기억 없는 거 다 지워주고 1번, 3번, 5번이고요. 니은은 B의 기준 끓는 점에서 C의 증기 압력은 0.01 atm보다 크다. B의 기준 끓는 점이 얼마예요? B의 기준 끓는 점이 58도에서 C 액체의 증기 압력은 0.01보다 크다. 지금 86도에서 이미 어때요? 이미 0.01보다 크죠? 0.01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면 86에서 얘가 0.01이고 197에서 1이고 근데 이 58도까지 이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여기에서의 압력은 0.01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C의 증기 압력은 0.01보다 당연히 더 작게 되겠죠. 작잖아요. 얘보다. 이 그림으로 그리면 한 방에 풀리죠. 작잖아요. 86보다 작은 상태에 이 58로 내려가면 0.01보다 작은 게 나와야죠, 압력이. 그러니까 0.01보다 크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개뻥이다. 그래서 니은을 지우면 이렇게 5번은 지워지게 되고 1번 아니면 3번입니다. 100도씨에서 1atm B의 안전. 100도씨에서 1atm 100도씨에서 여기가 100도씨라고 할게요. 여기 100도씨에서 1atm 이렇게 가했을 때 지금 B의 증기압력 곡선은 여기에 있는 건데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번이네요. 14번도 아까 여기 이 11번 풀었던 거랑 다를 게 없죠. 11번 풀었던 거랑 아주 유사하죠. 11번 문제 풀었던 거랑 아주 유사한 문제예요. 세슘 똑같이 있고 이제 외우겠어요. 얘도 단순이고 얘도 단순이라는 거 알죠? 여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각 꼭지점 모서리에 있으니까 8개. 얘는 면심이겠구나, 요오드. 그리고 요오드는 우리 승화한다고 했었어. 승화하는 성질이 있다고 했었어. 이거 앞에서 했죠, 이 점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A 이온. 면에 다 있네. 그러니까 얘 면에 다 있으니까 얘는 면심이구나. B 이온. 얘가 지금 정유면체 그렸을 때 각 꼭지점에 있으니까 단순이구나. 단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B는 단순으로 말할 수 있겠다. 단순 입방구죠. 그래서 나에서 구성된 분자 사이의 분산력이 작용한다. 분산력은 다 있어요. 분자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분산력 작용한다 정답이고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친구들은 다 지워주고 1번 아니면 4번이죠. 시간 없으면은 그냥 4번으로 찍고 넘어가는 건데 그런 거면 안 되죠. 사실 풀어야 되니까. 양이온 한 개를 둘러싼 가장 가까운 음이온의 수는 가와 다 같다. 여기서 양이온은 지금 세슘이죠. 가에서는 CL이 지금 이 세슘을 둘러싸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가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 8개가 둘러싸고 있으니까 지금 뭐예요? 가는 8개인 거고 다가 8개면 이 니은이 맞는 거죠. 그럼 지금 양이온이 A라고 했기 때문에 A를 하나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지금 이 각 정유면체의 중앙에 있는 게 이 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위에도.
그렇게 이제 보면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어주면 보라색으로 이 친구들을 이어주면 이 보라색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음이온이 있고 여기 지금 중앙에 면심 여기 A 이온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랑 다랑 요 보라색이랑 다를 게 없네요. 다를 게 없으니까 여기도 8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 앞에서 이 요 앞에서 제가 2번 할 때 이 점 테스트를 풀기 전에 요거를 왜 나올 것 같다고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수능 특강이고 수능 특강에서 제가 이 가까운 이음 푸는 거는 작년에는 안 풀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6월 달에도 안 나왔어요. 6월 그 문제에서도 가까운 이음 세는 게. 그래서 가까운 음연수 세는 거 아니면 가장 가까이 있는 입자를 세는 거가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9월에 한번 보자고 했죠. 그래서 9월에 이 가장 가까운 입자수 세는 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단순 8개, 채심 8개, 면심 12개 그냥 외우라고도 했는데 만약에 외우는 게 안 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그리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은이 맞기 때문에 답은 이제 4번으로 끝이 나고 디귿 마지막 마무리하면 이제 여기 3점은 끝이 납니다. 액체 고체 다의 화학식은 A, B다. 몇 대 몇으로 만나고 있는지 체크하면 되죠. A 이온은 이 단위 세포 안에 결정구조 단위 세포 안에 4개가 있는 거고 면심이니까 B는 8개가 있는 거죠. A는 4개, B는 8개. 그럼 1대 2로 만나? 그럼 A, B,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 B, 2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용액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똑같이 2점, 3점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다음 시간에 이제 용액 쭉 설명하고 뭐 자세하게는 안 할 겁니다. 똑같이 어차피 이 수능 특강 작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정리한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바로 아마 밑줄만 쭉쭉쭉쭉 긋고 또 문제 풀러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체와 고체 문제 같이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